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한 달이 이렇게 되니까 훌쩍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여전히 용산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그 관저에서 농성을 하면서 현재까지 한 달이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파면이 확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12월 한 중순경에 이제 12월 14일이 되겠죠. 그때쯤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가결되고 난 후에 조금씩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윤석열 씨가 2월 달에 복귀한다, 3월 달에 복귀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복귀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2월 달이나 3월 달까지 버티기만 하면은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다,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소수지만 이런 설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을사년, 그러니까 2025년에 과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의 사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윤석열 씨가 지금 버티면 된다, 시간을 벌고 어느 정도 한두 달만 버티면은 복귀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이 뭐냐 했을 때는, 이 윤석열 씨를 현재의 윤석열 씨의 그 공공한 위치로 몰아세우게 됐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이비, 많은 사이비 역술인이나 무속인들,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바로 그 다수의 사이비 역술인이라든가 무속인들이 일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관저에서 농성을 하면서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고 버티는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데는 다수의 사이비 역술인이나 무속인들이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 다수의 사이비 역술인이나 무속인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2025년 3월 8일 양력입니다. 3월 8일이 지나면은 윤석열에게 대운이 온다. 그럴 때 이때까지, 그러면 이제 불과 오늘이 1월 9일이니까 한 두 달 남짓이죠. 두 달 남짓을 버티면은 뭐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권력을 되찾고 지금 뭐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쿠데타가 성공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월 8일이라는 것은 음력으로는 이제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2월 9일이 되고 이제 양력으로는 3월 8일인데 이 날짜까지를 버티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수의 사이비 역술인이라든가 무속인들이 이런 2025년 3월 8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이 근거를 뭐 이 사람들의 뭐 논리들은 보면은 정감록이라는 조선시대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정감록, 이거에 뭐 기반을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이비 역술인과 무속인의 주장하는 3월 8일 또는 뭐 2025년에 다시 권력을 되찾는 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씨의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씨의 2월이나 3월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사주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에 사회가 좀 혼란스러울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이 대선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자주 등장했죠. 이런 정감록이라는 조선시대에 이 예언서를 많이 들먹이고 있죠. 그런데 이 정감록이 제대로 맞은 적이 없어요. 설사 맞았다 그래도 그 내용들이 매우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감록이라는 책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로서 또는 미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점술에 관련되는 것은 점성에 관련되는 것은 주역이 가장 그나마 믿을 만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명리에 관련되는 것이 있는데 명리는 자평진전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 외에 뭐 정감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예언서들은 있죠. 그러나 그 예언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꾸로 역산해서 꽤 맞추는 그런 상황을 더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주역 같은 경우도 주역의 효사나 괴사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물며 그런 출처불명, 저자불명의 어떤 책들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터무니없이 기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윤석열 씨의 사주를 잠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윤석열 씨는 좌월 경금에 상관 폐인격인데 이제 이런 구조면은 요 무토 월간에 있는 무토가 이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파괴되거나 하면은 이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간목이나 을목을 만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간목이나 을목이 한 개 정도를 왔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일간이 여기 지지에서 전혀 통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간목이나 을목이 왔을 때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기 쉽다 하는 것을 미리 이거 염두에 두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관폐인격이 다 재성운은 꺼리기는 하지만은 특히 윤석열 씨는 이 사주는 재성운이 왔을 때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그 대신 이제 평상시에는 정도를 걸었을 때는 매우 부귀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주가 갑오대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앱으로는 을사년으로 표시되지만 이거는 2025년이니까 입춘이 지나야 돼요. 입춘 지나기 전이니까 여전히 갑진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2월이나 또는 3월 3월에 어떤 직무 복귀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을사년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갑오대운 을사년에 놓이기 때문에 대운이 을사년이 돼도 대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뭐 대운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기꾼의 얘기라는 것이죠. 지금 을사년 내내가 이 사람이 6.2 대운이기 때문에 을사년이 끝날 때까지 갑오대운에 있는 을사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대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운 을민년으로 가도 역시 어렵습니다. 역시 고단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명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을사년을 한번 봅시다. 을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2월 달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2월 달이면은 무인월이 됩니다. 양력 2월입니다. 2월 양력 2월에 무인월이 되는데 그러면은 갑오대운 을사년 무인월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간목이 이제 왔을 때는 갑오대운 자체는 여기 지금 연간에 있는 경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을사년이 오게 되면은 을사년이 2월 입춘이 지나면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을목이 와서 이 경금을 을경합을 하게 되면서
이 경금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운에 있는 간목이 바로 무토를 목국토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월 달에는 무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토가 왔잖아요. 제거할지라도 또 무토가 또 있으니까 여기 무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지로 왔는 인목이 대운에 있는 오화와 화국을 이룹니다. 인호합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경금이 손상되게 돼요. 경금이 손상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지금 을목, 세운에 왔는 을목이 또 경금을 또 무토를 제거할 수가 있죠. 토가 여러 개 있을지라도 제거가 되죠. 그래서 여전히 폐운입니다. 폐운이 되고 3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월 양력 3월은 어떻게 되냐면 3월이라는 것은 기묘월이 되는 거거든요. 기묘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묘월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유리하게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기묘월, 양력 3월이면은 기묘월이에요. 이제 3월 8일 그랬으니까, 충분히 3월 달에 들었었습니다. 기묘월이 되면은, 기토가 운에서 왔으니까, 대운에 있는 간목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기토가 왔어. 그래서 갑기합해서 간목을 제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운에 있는 을목은 와서 경금을 이렇게 을경합했으니까, 무토가 있고 또 기토도 있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기토는 현재 대운에 있는 간목을 세운에 여기 지금 월운에서 왔는 기토는 대운의 간목을 제거했으니까 여기 무토가 온전하게 살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을사년의 을목이 이 경금을 합하고 그 다음에 대운에 있는 간목은 월운에서 온 기토가 갑기합해서 제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월간에 있는 이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인 무토는 온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묘월에 묘목이 와서 시지에 있는 미토와 묘미 합을 하면 목국이 동하죠. 그럼 목국이 동하면은 이 무토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묘월 그러니까 을사년 자체도 폐운이지만은 무인월이든 기묘월이든 다 윤석열 씨가 다시 복귀하거나 살아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런 것들은 윤석열 씨를 뭐 지지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믿고 싶겠지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믿음이다 또는 허황된 헛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씨가 지금 처한 갑오대운 을사년의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이 뭐 그 후에는 괜찮냐면 을사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음에 가면 병호도 마찬가지고 또 을미대운에 내년에 넘어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폐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다시 회생해서 직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비 무속인들이나 또는 역술인들이 엉터리 얘기를 하거나 또는 명리에서는 다루지도 않는 예언서죠. 그런 정감록이나 이런 것들에 심취해가지고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더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번 물레방아를 돌렸던 그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런 말을 즐겨 쓰기도 하죠.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는 이미 대통령이 한번 돼가지고 큰 실책을 범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날 위기에 지금 처했고 실제로도 쫓겨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레방아 돌린 물이 흘러갔는데 흘러간 물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 문장 한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서툰 한문 실력으로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제 뭐 장문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서수불반 그러니까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고 난제 회수 그러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윤석열 씨의 운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흘러간 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귀할 수가 없고 복귀해서도 안 되지만은 복귀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1월과 2월 초까지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리학 수강 신청을 받는데 내용은 초중 고급과 실전풀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청담역학 4주 카페 거기에 와서 참조하셔도 되고, 지금 오른쪽 위에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 이 전화번호 연락을 주셔서 저와 인연이 되시는 분은 명리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씨의 2월 복귀 가능성 또는 3월 복귀 가능성, 그 원인이 뭐 정감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이비 역술이나 무속인들이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